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그 회의 동안 얘기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나 오늘 딴짓하지 말라 그러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딴짓이 아니라 이제 유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유가 확인. 현재 실시간 눈이 아파가지고. 네.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VR 관련돼가지고 이제 관심 테마주로 해서 같이 올라왔죠. 이 3D, 친구들이 3D. 원래 삼성전자랑 옛날에 국책 사업 같은 걸 같이 했었어요. 예, 3D 관련해가지고 해서 지금 삼성 그러니까 되게 관련 3D 관련해가지고 참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예, 좋다. 이 정도는 사실은 기기로서의 매력은 크게 못 느껴요. VR 기기가 획기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갤럭시 S7을 사게 되면 갤럭시 기어를 공짜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준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수익성 모델로 가긴 좀 힘들고, 다만 이제 그런 시장을 빨리 이제 열어놓고 거기다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던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진짜 VR과 관련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드로버를 얘기했던 때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적 이제 발표도 있었고 시향이랑 같이 떨어진 것도 그리고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리까지 어찌됐든 돌아왔는데 네. 지금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지금 사실 모멘텀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테마주로서의 성격은 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VR 관련해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아직까지도 기대감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기 그러면? 때문에 네. 그 VR과 관련된 관련주 예. 몇 개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많죠. 한국큐빅 같은 경우는 홀로그램을 해가지고 렌즈 만드는 애들인데 홀로그램의 특허를 갖고 있어서 한국큐빅은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혜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게임주로 하면은 드래곤 플라이, M게임 같은 경우도 있고, 콘텐츠 기업에는 덱스터나 뭐 레드로버 저희가 갖고 있는. 좀 천천히. 예. 그리고 뭐 레이저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제 동체 인식을 할 수 있는 회사는 QSI, 또 SS컴텍, 뭐 아크픽스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VR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정말 저희가 꿈꾸는 것처럼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거에 가상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 그래도 저기 보고 얘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빨간 봉을 하나 뽑고 싶다 그러면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이언맨처럼. 그런 거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강해요. 게임, 뭐 아니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향유거리들에 더 초점을 맞춘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큰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강해요. 사실 VR만이 아니라 VR을 가지고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스마트폰 요번에 LG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서 LG와 삼성은 VR이라는 거를 좀 산업화 시키겠다. 그렇지. 조금 더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그걸 바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삼성이 그 월드 모바일 콘클래스에서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LG에 밀렸고, 오히려 G5가 더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삼성은 그래서 VR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VR 막 지금 쓰고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거를 막 영상을 리포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VR을 파고 보면 결국은 그 안에 OLED가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칩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과연 VR이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된 부품주들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VR은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력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 증강현실이 됐든 뭐가 됐든 게임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든 엮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마케팅이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들로 못 넣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삼성 핸드폰 가지고 이 VR을 같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VR이 가장 크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드론이에요, 드론. 그렇죠. 네, 드론 경주 이런 거에 VR 그걸 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나온 것처럼 결국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은 카메라나 OLED 관련된 뭐 소재나 장비나 부품을 보는 게 오히려 맞다. 이 시장이 만약에 커지면 VR을 만드는 삼성전자보다 그렇죠. 그거에다 뭘 넣는 애들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하드웨어를 라고 만드는 걸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뿐만 아니라 사실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VR 기계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넷로버 같은 경우에는 기기단이 아니라 이제 뭐 소프트웨어, 컨텐츠라는 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조금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하면 하면 될 것 되죠, 같아요. 사실은 네. VR 관련주로 테마주로 엮여 있는 거지. 사실 네네. 얘네가 VR을 가지고 매출을 엄청 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에 뭔가 예전에 옛날에 이제 뭐 3D, 했었다. 네. 3D로 뭘 했었다. 3D 할 때 같이 레드로버는 이제 연결이 돼 연주를 있어요. 한번 네. 좀 엮어보는. 아직까지는 네. 그냥 중국이에요. 그렇죠. VR은? 이게 아니라 중국이랑 엮여 있는 거고 네네네. 소닉이랑 이미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걸 보는 게 정확한 맥락이라는 거죠. 레드로버의 주가의 키는요? 인성정보. 인성정보는 진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예전이랑은 약간 다르게 지금 저런 거 좀 보란 말이야. 훈남 누가요, 이 차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되게 많이 소강이 된 상태거든요. 네. 주포라고 할까요? 주포가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박스권 내에서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박스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제가 쳐놓은 박스권 위에서 그나마 종가를 만들어 놨다는 게 좀 유의성이 있다 보고 있고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는 분명히 확실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과정 내에서 한번 의미 있는 상승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요거는 생각합니다. 대략 한 4,300원 정도?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으면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한 번에 빵 치고 갈 수 있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박스를 여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이제 밀집하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어찌됐든 모멘텀이 있죠. 미국 시장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 주가는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게도 보고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추천을 하고 나서 갑자기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좀 그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들이 좀 있어서 좀 놀림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적인 면에서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된다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뭐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위로 가지 아래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일회성 비용이 네. 갑자기 크게 펑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바닥권인 거고 그 뉴스가 어느 정도 해갈이 될 쯤이면 종목은 올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쯤 잡아놓고 한번 묻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손절한 이유는 뭐 간단하고 이제 사드 영향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는 일단 포트에서 버리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서 한국콜마 바이오랜드만 갖고 있던 거 다 팔았고요. 아, 우리 정보회의에서는 이제 화장품 좀 버린 주식이 되는 건가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사드 때문에. 네네네. 이제 완전히 화장품 좀 버렸네요. 힘들다. 그냥. 손님들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네. 15% 뭐 10% 이렇게 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죄송하다 그러고 일단은 뭐 다른 거 수익 내드리면 되니까 빨리 여기서 못 끊으면 또 그렇죠. 맞은 문제가 네.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끊고 현금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 뭐 있죠? 에스텍파마는 아직까지 주봉으로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아직까지 이건 한 방을 기다리는 주식이니까 조금 많이 밀리긴 했는데 지금 처음 추천하고 아마 3만 원대 넘었다가 다시 밀려서 지금 많이 밀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를 알려드리면 기관에서 좀 던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안 던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적은 이미 나왔고 발표는 됐고 어차피 이거는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보전 VVG 149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사신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15%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에스테파마는 에스테파마. 네. 비중을 가져가실 때.